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0개 지역에 옷공장, 식료품 공장 같은 경공업 공장들을 잇따라 준공을 했습니다. 이른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고 하면요. 매년 전국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입니다. 올해 2년차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노동신문에 주목할 만한 글이 실렸습니다. 새로 생겨난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야 한다. 원료기지 생산 능력을 높이고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강화를 해서 지방공업 공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장 운영을 잘 하라는 동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공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실토로도 보이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만든 공장 상당수의 가동 징후가 있지만 생산 정상화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일부 공장에서는 가동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준공식 당일에 5시간만 생산을 하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원도 수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식까지 가진 공장들이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을까요? 북한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건물은 지어줬지만 원료 조달이나 전력 문제 같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간부들이 원료 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북한 매체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소비품 생산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름 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마주, 역삼, 해바라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하면 기름을 짤 수가 있고 이걸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산 열매를 확보를 해서 이걸로 음료수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발전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이런 기름작물 등을 심기 위한 원료림 조성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수유나무를 100종과 조성하고 그 사이그루로 이 피마주, 콩, 깨를 비롯해서 지금 기름 원료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나무들을 많이 심고 포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원료를 조달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지역의 간부들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 발전 정책의 실행은 명백히 시 군당 책임 간부들의 몫이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이미 공장 착공식을 할 때부터 생산을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지방 간부들에게 책임을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생산 건물들을 번듯하게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춰놓고도 원료 자재가 부족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과 군인 군수자들 앞에 죄악으로 됩니다.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의 간부들은 언제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대책은 안 세워주고 원료는 알아서 조달해라. 근데 생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주문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최전방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는 선전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방 입대 탄원은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 26일 날 평양의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고급 중학교 졸업생 300여 명이 최전방 입대를 탄원하는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교수님의 대명사로 청춘을 빛내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우리 평양의 아들딸들이 전국의 앞장에서 빛을 들고 남원조 최전열로 달려나가는 것을 결렬히 호소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화국 영웅이라는 사람이 졸업생 대표에게 입대를 독려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졸업생 동무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북한 매체들은 자식을 전방으로 보내는 부모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도 국적부에 처서에 내보냈고 우리 둘째 아들도 차전연에 내보냅니다. 이걸 세상의 긍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양에서 시작된 전방입대 탄원 행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자강도 학생들의 전방입대 탄원 행사가 지난 7일 보도된 데 이어서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 북한 전역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고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북한에서 청년들이 탄광이나 농촌 같은 험지로 탄원했다는 보도는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남들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 갔다는 건데요. 북한 소식 탈북자 통해서 취재하는 대북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이런 탄원이 이른바 등 떠밀린 탄원이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당국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선전전이 최전방 입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다소 특이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즉 우리식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군대에 가기 때문에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입대한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아직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북한 내에서 군인들이 러시아로 갔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고요. 전사자가 생겼다 이런 소식도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입대 기피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군에 나간 자식의 전사증을 받은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병 모집을 담당하는 군사동원부 간부 집에 돈과 뇌물을 들고 찾아가고 있고 급기야는 자식을 탄광에 자원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보유하기 위한 군대가 필수적인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이런 입대 기피 분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동원을 해서 전방 입대 자원 분위기를 조직화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반미, 반남 분위기를 고취하고 청년들의 사상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해군하면 이 함정수는 많을지 몰라도 노후함의 대명사인데요.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들어서 북한 해군력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북한의 해군절을 맞아서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해군 사령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해군은 각이한 타격 수단들과 주요 국가의 핵 억제력까지도 장비하고 운용하는 종합적인 전력이며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하여 앞으로는 육해 공군이 해륙 공군이라고 불리워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육해 공군 대신에 해륙 공군으로 불러야 한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해군이 핵 억제력을 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군이 핵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일 텐데요. 잠수함의 핵 공격 능력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 공격을 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잠수함이 있어야 되겠고 핵 미사일이 있어야 되겠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우리가 SLBM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가 핵탄두를 탑재를 하면 바닷속에서 핵미사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SLBM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걸 좀 개량시킨 북극성 3형 그리고 좀 작게 만든 소형 SLBM 발사에도 성공을 하는 등 이미 수차례 SLBM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SLBM 발사 능력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어떨까요? 북한이 SLBM 발사에 활용한 잠수함은 신포급이라고 불리는 2,000톤급 잠수함인데요. 이 신포급 잠수함은 함교 옆에
발사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실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SLBM 시험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하려면 실전에 운용하려면 대형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2023년 9월에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요, SLBM 발사관이 대형 4개, 소형 6개가 보여서 실전용 잠수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그런데 북한은 당시 이 잠수함이 기존 중형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800톤급 로미오 잠수함을 개조했다는 건데, 이 1800톤짜리를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잠수함이 제대로 운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큰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북한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건 핵 잠수함 건조입니다. 이 핵 잠수함은요, 디젤 잠수함보다 크기도 크지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월합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요, 이 축전지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물 위로 올라와야 돼서 적에게 발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물속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앞바다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이 잠수를 시작해서 갑자기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서 솟아올라서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무기겠죠? 북한은 지난 8일 날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핵잠 건조 능력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ICBM 발사 능력은 있지만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은 있지만 이걸 싣고 다닐 수 있는 핵 잠수함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 두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핵 위협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미국이 이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북한이 이 재진입 기술, 핵 잠수함 이거를 보완해가는 시점에 한반도에서 상당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아 걸었던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처음으로 관광을 개방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서방 관광객들이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선 지역의 관광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나선을 갔다 온 관광객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방북의 후일담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영국 국적의 오 케네디스는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이드에게 미리 알려야 했을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국적의 페르트 맹게스 씨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를 해야 했고 버스에도 좌석이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규칙이 엄격했다면서 마치 수학여행을 간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3번째 북한에 갔다는 스미스 씨는 호텔방을 제외하면 난방이 되지 않았고 불빛도 희미했으며 더러운 호텔방 창문에는 전체에 금이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후일담을 들어보면 북한은 관광지로서 그리 매력 있는 곳이 아닌데 김정은 총비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지방과 나라의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관광업에 열의를 드러냈습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 찾는 조선의 명성,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관광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류와 교역이 막혀 있는데요. 관광객이 북한에서 돈 쓰는 것을 제약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금 북한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러시아에서도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이 881명에 그쳤습니다. 중국인 관광이 시작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큰 수익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광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북한 관광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만한 금강산 관광에 들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관광객은 무려 193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000여 명으로 1%도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가 한국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때 금강산을 많이 찾았던 이유는 금강산이 우리 민족의 명산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이자 분단내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호기심이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금단의 땅인 북한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금강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금강산을 찾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 지역 관광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더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북한으로 관광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 개발과 열악한 인권 상황 등으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한국인이 빠진 북한 관광, 과연 북한이 원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